네, 한 주간의 사회부 주요 소식을 정리해보는 클릭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신종 스미싱과 기계식 주차장의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휴대전화 해킹을 통한 신종 사기죠. 스미싱 수법. 요즘 뉴스 보니까 갈수록 진화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등장한 신종 수법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요. 먼저 스미싱으로 카카오톡 계정을 훔친 뒤에 지인인 것처럼 속여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보내달라. 이런 수법이 등장을 했고요. 또 파밍. 파밍은 여러 차례 등장했던 용어인데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서 금융정보를 빼낸 뒤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이었는데요. 이 스미싱과 파밍이 결합된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네네. 휴대전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이 보내는 카카오톡 그렇죠. 메시지다 보니까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더군다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친인척을 도용을 해서 만약에 누나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급한 상황에 빠졌으니까 돈을 요구해달라. 그런데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해킹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화를 통화가 안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생이 정말 급한 상황인지 확인을 하려고 해도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연시다 보니까요. 안부 인사도 서로 많이 전할 테고요. 그렇죠. 이런 스미싱 피해가 더 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네, 그래서 지난 20일이었는데요. 경찰이 다시 한번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신종 스미싱이 활개를 칠 수도 있다고 본 것인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은 연말정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이나 환급금 신청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문자를 보낸 뒤에 스미싱을 통해서 돈을 빼가는 스미싱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요즘에는 모바일 청첩장뿐만 아니라 모바일 연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가 돼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서 새해 잘 보내라는 연하장을 보낸다면은 거기에 따른 피해자도 발생할 우려가 지금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기 수법은 나날이 정말 교묘해지고 있는데 말이죠. 정부의 대책은 좀 제자리걸음인 것 같죠? 정부나 경찰 그리고 관계부처 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스미싱을 이용한 범죄 용의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수법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정부도 몇 달 전에 하루 300만 원 이상 돈이 인출이 되면은 문자 메시지나 ARS 등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받도록 하는 예방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싱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문자를 가로채는 기능, 악성 코드를 심으면은 중간에 문자를 가로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정부의 예방책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네. 주부 박모 씨는 지난 9일 지인에게서 모임 초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명단이라고 표시된 링크를 누른 순간 가짜 스마트폰 뱅킹 어플이 설치됐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화면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내 정보를 계좌번호나 이체 비밀번호나 며칠 뒤 박 씨의 통장에서는 무려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스미싱과 파밍이 결합된 신종 범죄에 당한 겁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은행 측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몫으로 남았습니다. 6살 난 아이 수술비와 생활비까지. 돈을 되찾으려면 소송을 걸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재 은행으로서는 지급 정지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개인적인 소송을 해서 돈은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지난달에도 문자 링크를 잘못 누른 뒤 계좌에서 600여만 원이 인출되는 등 스미싱과 파밍이 결합된 신종 금융 사기가 잇따라 터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방책은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하루 300만 원 이상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문자 메시지나 ARS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은 중간에 문자를 가로채 피해자는 감쪽같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우리가 SMS를 통한 통보라든지 이것이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뱅킹 이용자는 이미 3천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만 벌써 6천 개가 넘는 공인인증서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보안 승급이나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사용자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대책 덕분에 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자화자찬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자 일선 금융기관의 보안 강화를 지시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회사에서 SMS 문자를 발송한 단말기와 인터넷 뱅킹을 접속한 단말기가 서로 다른 이런 의심이 되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당국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 말보다도 실제 신종 전자금융 사기를 차단한 원천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현희 기자 설명대로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보다 중요한 게 이제 사용자 스스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수법은 갈수록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뛰어난 예방책을 마련을 한다고 해도 또 그것을 피해가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방어책을 피해가는 새로운 수법을 얼마든지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철저히 예방책을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도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을 하면서 몇 가지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와 함께 발송된 인터넷 링크는 웬만하면 누르지 않는 게 좋고요. 습관적으로 바로 누르게 되는데 그렇죠. 좀 주의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그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스마트폰의 보안에 늘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안전하게 쓰려면 좀 사용자도 스마트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기계식 주차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주차 공간 없다 보니까 곳곳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김주영 기자의 리포트를 조금 뒤에 보시게 될 텐데요.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무려 29,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9,000개에 달하기는 하는데 수십 년 된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새롭게 만들거나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전혀 사용되지도 않고 있고 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또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김주영 기자가 이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 지하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승용차 18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16년째 무용지물입니다.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는 지난 여름에 내린 빗물까지 흥건히 차 있습니다. 중공만 띄고서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수해로 해가지고 물이 차가지고서 완전히 기계가 전부 다 녹이 나가지고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억 원이 넘는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고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또 다른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만들어진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곳 역시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용법이 어려운 데다 1년에 수백만 원 드는 전기료가 부담스러워 쓰지도 못하는 상황. 무조건 내야 하는 기본 전기료와 정기 점검 비용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갑니다. 심지어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건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로 지정되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불법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 건물이 되면은 매매와 또 임대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식 주차장을 아예 철거하거나 평면식으로 바꾸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같은 규모의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여주면 불법 주차만 늘 수 있다며 당장 법을 고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기계식 주차를 못 넣는다고 참도 무조건 철거해줘버리면은 그 주차장을 다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불법 주차거든요. 전국적으로 등록된 기계식 주차장은 29,000여 개. 실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현실에서 현실과 규제 사이의 괴리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들어보니까 관련법이 지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